안녕하세요. 큐레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어려운 내용이 조금 나오죠. 이 내용도 법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시면은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아니면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뭐 자유권이든 참정권이든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을 기본적 권리를 그래서 기본권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기본권을 내가 침해당했어. 그럼 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장을 하느냐. 법률로서 제도를 이제 구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번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헌법 1조 1항은 뭘까요? 1항? 1항. 네. 헌법 1조 1항. 이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제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헌법 2조 2항 1조 2항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만약에 하려면 여기 보이는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즉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우리의 대표자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누가 뽑는다? 국민들이 뽑는다라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리의 핵심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권력 분립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3권 분립 제도입니다. 3권 분립. 세 가지 권력을 분리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권력 분립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권력은 여기 보이는 정부라고 부르는 행정권, 법원이라고 부르는 사법권, 국회라고 부르는 입법권 요 세 가지가 권력을 서로 나누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 사실상 법에 대한 권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법에 대한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끼리 계속 싸우고 뭐 행정권의 대통령끼리도 서로 이제 법원과 혹은 입법권끼리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상당히 시끄럽죠. 누차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뭐 어떤 당을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정부는 행정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정책 집행이라고 조그맣게 보이죠. 그쵸? 이것은 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국가의 통치 방향도 있겠지만 세금 자체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분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권은 사실상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권력이에요. 두 번째로 법원은 이 법률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 정책의 집행과 법률의 적용은 차이점이 약간 다른데 법률은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 대한 해석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이라고 해서 법 자체를 문서로 이렇게 다 남겨놔요. 그래서 그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법을 해석하는 단체를 사법권이라고 부르고, 그 단체가 아니라 그 권력을 사법권이라고 부르고 그 단체 기관을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그 법률을 만드는 곳이 국회인데 그것을 입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률의 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헌법은 상당히 추상적인 가장 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두게 됩니다. 서로
계속해서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첫 번째로 정부가 사법권을 견제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대법관 임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이라는 곳에서 대법원에 일하는 판사들을 대법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잠깐 알아두세요. 총 3번의 재판을 합니다. 3번의 재판. 그래서 그것을 3심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법과 정치 시간에 정치와 법 시간에 조금 배우게 되고요. 그 3번의 법률 적용 중에서 가장 위의 단계인 재판관을 대법관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관을 대법원이라고 얘기해요. 대법원. 사실상 사법권에서 가장 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대법관을 정부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임명. 그리고 사법권이 이 사람 잘못했어 라고 판결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교도소를 보내거나 아니면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면 행정권의 대통령이 이 사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면권이라고 해가지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가지고 풀어주는 것을 사면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견제를 하는 것은 가장 위의 권력인 대법관을 임명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살짝 어렵죠, 그쵸? 그런데 법원도 마찬가지로 행정권을 똑같이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행정권의 수장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 대통령이 명령이나 규칙 이런 것을 이제 법률 아래에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아래에 있는 제도 그것을 사법권의 법원에서 이것을 그 대통령이 만든 법이 과연 법에 적용이 되는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 그것을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정권, 대통령이 국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이제 견제를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법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여기 보이는 이 법률을 우선 나 그 법 별로 마땅치 않아 해서 법률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 자체가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최근에도 뉴스에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국회에서 행정권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권이라고 해서 국정이라고 하면 행정권의 여러 교육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관들 있죠. 행정교통부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행정교통부? 네, 국토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방부도 있고요. 등등등등 있죠. 여러 가지 행정의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리고 탄핵소추권이라고 있는데 이 탄핵소추권은 좀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의원 장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장관들을 이제 직접 이 사람 자격이 되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탄핵이 됐었죠. 그쵸? 국회의회에서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원과 국회 간의 이제 견제가 있는데 그 견제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라고 해서 입법권이 대법원장이네요. 이번에는 그쵸?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사법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누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그 대법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사법권에 보내게 되면 이 법 과연 괜찮은가에 대해서 헌법에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를 심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한숨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데 서로의 각각 할 수 있는 집행이나 적용이나 제정을 서로서로 견제를 함으로써 한 국가기관이 국가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권력 분립 제도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대표적인 건 탄핵소추, 국정감사 조사권, 국무총리, 대통령, 그 아래의 행정수장이죠. 그쵸? 그 임명,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게 있고요.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를 하는 것은 대법원장, 즉 사법권의 가장 위에 그 수장을 가장 위에 단계를 이제 임명 동의를 하는 것, 대법관까지 마찬가지.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를 하는 것은 법률안 제출권. 하지만 법률안 거부권이 조금 더 강합니다. 아예 거부를 하는 거죠. 나 그 법 안 지킬래 라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견제를 하는 거는 사면권.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넣으려고 하는데 행정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형. 죄를 어느 정도 없애주는 거. 감해주는 거. 그리고 복권.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를 복원시켜 주는 것을 사면, 감형, 복권권.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 그리고 사법부가 행정부 자체를 견제를 하는 것은 행정재판권이라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넘어가고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이거는 네, 대통령이 만든 법률을 대통령이 만든 명령이나 규칙, 처분 이런 것들을 사법권에서 거부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입법부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제청권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다 알아둬야 되나요? 사실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긴 하지만, 네,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뭐 어떤 식으로 뭐 판단을 하실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나쁠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권력 분립 제도를 필기 한번 하지 않고서 장장 12분 동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법치주의인데 이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서 통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치주의고요. 과거에는 왕에 의해서 권력자가 왕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인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권력 자체가 그 왕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왕의 권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은 법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력 자체가 많이 분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여러분들이 나올 게 그 다음 페이지가 갑자기 없어졌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